자, 이제 도플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도플러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냐? 음원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도 음원이 관측자에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많아지고, 즉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적어지는 거, 파장이 길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 도플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예를 드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이렌을 울리는 어떤 뭐 구급차라고 합시다. 또는 경찰차가 제가 여기 위치를 하게 되는데, 점점 저한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관측자에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많아진다. 즉 소리가 커지게 들리게 되고요. 다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작게 들려지게 되겠죠. 자, 요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혈류의 흐름이나 어떤 혈류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도플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주파수 입장에서 봅니다. 반사체가 음원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음원의 방향으로 반사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처음에 나가는 입사되는 주파수에 비해서 반사되는 주파수는 뭔가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멀어지면은 입사된 주파수가 반사된 것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입사되는 주파수와 반사되는 주파수의 차이를 우리 도플러 시프트, 도플러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도플러의 종류에는 첫 번째 연속파를 사용하는 도플러가 있습니다. 우리 연속파 쓰면은 빠른 혈류 계측에 이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 소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송신하는 소자 한 개, 수신하는 소자 한 개. 따라서 시간 지연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혈류 속도 측정 범위가 무제한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써있네요. 발신과 수신을 담당하는 소자가 각각 있다. 시간 지연이 없다. 듀티 팩터가 1이다. 이 말은 발신율이 100%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대신에 영상 못 만든다고 했었죠. 연속파 쓰면 깊이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 영상 못 만든다. 즉 거리 분해능이 없다 또는 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엘리어싱은 도플러에서 언제 생기는가 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의 범위보다 더 빠른 속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생기는 아티팩트를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연속파 도플러를 하면 우리 혈류 속도 측정 범위가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어싱은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개의 소자가 발신 수신을 각각 담당한다. 정리를 해주시고, 자, 펄스파 도플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자에서 발신 수신을 한다. 따라서 시간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빠른 혈류 측정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펄스파 도플러를 하게 되면은 깊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영상 만들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정확한 혈류량이 평가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빠른 혈류 못 재니까 엘리어싱이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 다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개의 소자로 발신 수신을 다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펄스파 도플러는 사실 주파수의 차이, 주파수의 변이로 혈류 특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변이 주파수라는 건 어떤 거냐? 발신되는 주파수에서 수신되는 주파수를 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변이되는 주파수는 뭐에 의존해요? 입사 각도에 의존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변이 주파수는 뭐 전파 속도 분의 2 곱하기 발신 주파수 곱하기 혈류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세타 값은 입사 각도를 뜻하는 겁니다. 혈류가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빔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거기서 나타나는 각도를 우리 입사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 변이 주파수, 네, 변이 주파수는 다른 말로 도플러 시프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변이 주파수는 몇 도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까요? 변이 주파수는 코사인이니까, 네, 0도일 때 코사인 0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고요. 90도면 어떻게 돼요? 입사각이 90도로 들어오면 0이 되겠죠. 최소값 0이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입사각이 증가하게 되면은
변이 주파수는 작아진다. 왜?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플러 검사를 할 때는 입사 각도가 웬만하면 정해져 있어요. 몇 도가 제일 좋대요. 60도 이하에서 측정이 가능하여야 된다. 이상적으로 50에서 60도를 사용한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펄스파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스펙트럴 도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럴 도플러는 도플러 시프트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주파수 성분으로 봅니다. 주파수 성분이니까 퓨리의 변환을 사용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이 시간이 되겠고요. Y축 세로가 속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얀색 점들이 그 속도를 가지는 혈류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혈구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우리 속도니까 혈류의 속력 방향을 함께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혈류의 패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거랑 같이 보는 게 이제 협착된 부위의 위치와 협착된 정도를 알 수가 있대요. 자, 협착이 되면은 어떤 형태의 혈류의 패턴이 나와요? 자, 소용돌이 치는 거, 와류가 나타나게 되죠. 자, 뭔가 소용돌이 치게 되면은 이런 속도를 가진 분포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죠? 막 소용돌이 쳤으니까 여러 가지 속도들이 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어요? 협착된 부분이 이 근처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하얀색 이런 넓이들이 더 넓어졌어. 더 많이 퍼졌어. 자, 그러면 협착된 정도가 점점 더 심하게 되었구나. 심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턴들과 협착 부분, 위치, 정도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당연히 하얀색이 많을수록 그 속도를 가진 혈류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평균 속도, 맥동 저항 지수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이 항상 띠를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볼 때 아래쪽에 검정색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자, 이 부분을 스펙트럼 창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기준선 있죠? 네, 요걸 우리가 스펙트럼 기준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용어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펄스파 도플러를 사용을 하면 엘리어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엘리어싱은 어떤 거였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최대 측정 범위보다 더 빠른 속도가 들어왔을 때 걔를 표현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엘리어싱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스펙트럼이 깨지게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요. 자, 스펙트럼이 깨진다는 거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지금 빠른 쪽에 있는 혈류 쪽이 동그랗게 안 나왔어요. 그죠?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정도 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빠른 애들은 측정을 못하고 있죠. 이게 어디로 나타나요? 기준선의 아래쪽 부분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키스트 시오렘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샘플링을 할때 똑같아요. 엑스레이에서 샘플링을 할 때 2 곱하기 주파수보다는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거.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2 곱하기 변이 주파수 도플러 시프트보다는 샘플링, 즉 뭐예요? PRF, 그죠? 펄스 반복 주파수, 얼마만큼 펄스가 많이 생기는지 그 펄스 하나하나를 샘플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PRF보다 작아야 된다. 2 곱하기 변이 주파수가.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엘리어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의 최대 도플러 시프트를 나이키스트 리미트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값은 뭐가 될까요? 요 2를 넘기면 되겠다. 그죠? 2분의 PRF가 나이키스트 리미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거하는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F를 올려주면 돼요. 그죠? PRF 샘플링 숫자를 올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속도 스케일이 올라가게 돼요. 더 내가 속도를
높은 속도, 빠른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PRF를 더 증가시키지 못해. 만약에 그럼 반대편을 낮춰주면 되겠죠. 네, 변이 주파수를 낮춰주게 되면은 엘리어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자, 근데 변이 주파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사 각도가 증가할수록 더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왜? 코사인 세타니까. 근데 몇 도 이내로 해야 돼요? 60도 범위 내에서 입사 각도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몇 도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입사 각도는 50에서 60도가 매우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는 연속파 도플러 쓰면 되겠죠. 연속파는 속도 측정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연속파를 쓰면은 엘리어싱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 더 기준선. 자, 지금은 기준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밑으로 내려요. 내리면은 아래쪽이 0이 되고 위가 6에서 7로 바뀌겠죠. 더 커지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 네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색도플러라는 게 있고 출력 도플러라는 게 있는데, 색도플러는 어떤 거예요? 혈류의 방향과 속도의 크기를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방향이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그 색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색도플러라고 하고요. 출력 도플러는 다른 말로 파워 도플러라고도 하는데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방향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방향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런 방법이고요. 자, 검출 감도는 출력이 좀 더 높고 노이즈는 색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요. 자, 엘리어싱은 일반적으로 출력 도플러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고 색 도플러는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사 각도에 대한 영향은 색 도플러 있고요. 출력 도플러는 없습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출력 도플러는 방향성을 모르죠. 어디서 들어오는 혈류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에 관한 운동에 의한 아티팩트, 운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에 의한 아티팩트에 취약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또 색도플러는 필터라는 걸 씁니다. 근데 필터는 고정된 반사체 신호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혈류를 보는 게 도플러니까 혈류는 계속 움직이는 반사체 신호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고정된 것들은 제거시켜 주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하다. 필터라는 애를 써서 없앨 수 있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영상에서 볼 때 꼭 중요한 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 하나로 나왔죠. 네, 왼쪽 그림 보면은 빨간색 하나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출력 도플러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를 꼭 보셔야 돼요. 옆에 스케일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성을 가진 도플러구나, 색 도플러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잘 보여주겠죠. 네,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 중 이 도플러에 관해서 설명 중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 영상은 딱 한 가지 색이죠. 얘는 출력 도플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모닉 도플러라고 있는데 고조파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걸 우리가 조직 하모닉 도플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조파는 그냥 하모닉의 그냥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먼저 펄스, 파가 하나 나가고 뒤에서 다시 또 파가 하나 나갔을 때 뒤에 게 강도가 더 앞에 거보다 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게 앞을 같이 잡아먹으려 그래. 잡아먹는다는 건 두 개가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힘은, 강도는 더 세지겠지. 그런 현상을 조직 하모닉 도플러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미 인위적으로 뭔가 하모닉 도플러를 만드는 걸 우리가 조형 증강 하모닉 도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형제를 쓰는데 초음파에서의 조형제는 뭘 써요? 기포라는 애를 씁니다. 공기방울을 통해서 반사파를 확 늘려가지고 검사하는 거. 자, 언제 많이 써요? HCC 구분할 때, 다결절, 간세포암 구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조직 하모닉 도플러, 오른쪽의 영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형제를 사용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음원과 관측자 이동에 따른 주파수의 차이, 우리 도플러 쉬프트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자, 아래쪽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연속파 도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연속파는 빠른 혈류 측정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엘리어싱 발생 당연히 속도 측정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엘리어싱 안 생긴다. 혈류 신호의 위치, 방향 위치 정보 알 수가 없습니다. 펄스파 도플러에 비해 공간 분해능, 연속파는 영상 못 만드는데 공간 분해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 혈관들 구별 어렵겠죠. 영상 못 만드니까 정답 1번 쓰시면 되고, 자, 오른쪽 위에 파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뭘 쓰면 될까? 파워 도플러 운동에 의한 아티팩트, 방향성 모르니까 생길 수 있다 그랬다. 아니고 방향 정보 알 수 없다 그랬고, A 모드? 아니네. 이건 맞네요. 그죠? 신호의 강도는 적혈구 혈류량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속도, 방향 있으니까 아니겠죠. 정답 4번 쓰면 되고, 도플러에서 엘리어싱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있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됐을까? 네, 그렇죠. 기준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우리가 엘리어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또는 PRF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플러 영상에서 옳은 것. 자, 이건 무슨 도플러일까 지금? 네, 한 가지 색이니까 출력 도플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어떤 혈류 검출 같은 것들이 용이한 형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스펙트럼 영상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방향, 속도니까 알 수가 있겠고, 최고 속도, 최저 속도, 맥동 지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 알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면은 SD라고 헷갈리게 해놨어요. 자, 이 S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아니고요. 뭐예요? 최고와 최저 속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쓰시면 되고, 자, 허상의 명칭. 자, 지금 스펙트럴 도플러에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기준선 아래에 나왔네. 자, 얘는 뭘까요? 정답 엘리어싱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2년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혈류 속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할 때 음파의 적정 입사 각도는 몇 도? 50에서 60도 정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